법과 판례를 일상의 언어로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이야기의 김지미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입영 통지를 받죠. 국가의 부름에 따라 입대하면 총기 사용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군사훈련이 시작되는데요. 총을 잡고 겨누는 행위나 군사훈련을 받는 것은 개인의 양심을 포기하는 행위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이유로 군입대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작년 6월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2019년 말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고 결정했고, 이어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입장을 14년 만에 유죄에서 무죄로 바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심, 과연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요? 유무죄 선고 사례를 통해 법원이 고려하는 기준들을 함께 살펴보시죠. 현행법에 따르면 입대 거부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형사처벌받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무죄인데, 문제는 개인의 양심이 여기에 해당하느냐 하는 겁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1년 6개월의 실형 선고가 관례였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한 후부터 무죄 판결이 연이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의 무죄 선고는 지난 2월 수원지방법원에서 나왔는데요.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와 입대 거부 사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전부 무죄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입대 거부자의 양심이 진짜 양심인지 아닌지 검찰과 법원이 그 옥과 석을 가립니다. 검찰이 지난 12월에 작성한 기소 여부 기준은 내부 자료로 공개되지 않았고, 대법원은 10가지 간접 사실을 예로 들었는데요. 요약하면 입대 거부란 결정의 근거가 된 그 양심의 생성 경위와 유지 기간, 피고인의 주장과 그간의 삶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두루 살피라는 겁니다. 이런 가이드라인에 따라 판단했을 때 정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병역 거부에는 유죄 판결이 선고되겠죠. 총기 사용이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사람이 온라인 살상 게임을 즐긴다거나 사람에게 총을 겨누는 것이 양심에 반한다고 하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여러분은 그 양심을 어떻게 보십니까? 최초의 무죄 선고를 낸 수원지방법원, 지난 5월엔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평소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다가 입영 통지를 수령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임을 드러낸 점, 또 여러 가지 범죄 전과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도 시위 현장에서 시민들이 총을 든 건 폭력이 아니고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진술한 피고인에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유동적인 양심이라면 그것은 양심적 병역 거부에서 말하는 확고하고 진실된 양심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징역 1년 6월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7월 입영 통지를 받고 입영을 연기해 오다가 연기 종료일 하루 전에 특정 종교의 신자가 된 피고인에게 재판 진행 중에도 여전히 총기를 들고 상대방과 싸우는 온라인 게임을 즐긴 사실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예비군 훈련도 예외가 아닙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7월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특정 종교를 더 이상 믿지 않게 된 피고인에게 신앙을 포기한 후에 예비군 훈련 거부는 더 이상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봐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주장이 아니라 살아온 흔적을 근거로 말뿐인 양심, 편의적 양심은 걸러내서 처벌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인생의 황금기를 군에서 보내기로 결단한 청년들, 또 총기 사용을 양심상 받아들일 수 없어 입대를 거부하는 청년들, 사법부는 이들의 결단과 양심이 함께 존중돼야 한다고 봤고, 국회가 연말을 기한으로 대체복무 규정을 마련 중입니다. 합리적 기준을 통해 현역 입대자와 대체복무자 사이에 형평을 지킬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법이야기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를 더 쉽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이야기 김지미 변호사였습니다.